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Five Clause Structures, 한국 문법교재에서 대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한 번쯤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Five Sentence Structures라고 하지 않고 Five Clause Structures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clause와 sentence는요, 기본적으로 문장 부호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다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절이고,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끝맺음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알쏭달쏭, 알다가도 모를 소리 같으시죠? 자, 우리가 다음 문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쉬워 보여요. If you like it, you can take it. 자, 너 그거 좋으면 가져가. 너 가져도 돼. 이런 얘기예요. 주어, 동사 나왔고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clause라고 부르기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if로 시작하는 첫 번째 clause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쉼표를 중심으로 두 번째 clause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clause가 두 개인 sentence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온 마침표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뭔가 보이시나요? 주어와 동사가 여러 개 나와도 그것이 한 문장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정리하면요. sentence는 단 하나의 clause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clause로 이루어져도 다 sentence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반드시 sentence and punctu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sentence와 clause를 구분하시겠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clause 안에서요. 동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바로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지정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의 종류가 5가지이기 때문에 clause의 종류도 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국 문법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수여동사.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이걸 지금 영어로 써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언어학적인 전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영어의 오형식을 구분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래서 어원을 공부해두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문장의 일형식을 만들어주는 intransitive ver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길잖아요.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intransitive. 우선 이 trans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거 들어간 단어 어디서 보셨나요? transition, transportation? 뭔가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면 동사에서 이동이란 어떤 뜻이냐? 주어와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 동사가 연결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즉, transitive verb라는 것은 주어가 하는 액션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다음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동사를 바로 transitive 동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주어와 그 동작의 대상이 반드시 있는 동사, 이걸 바로 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요. 앞에 in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그 동작의 대상이 없어도 되는 그냥 동작만 있는 그런 동사. 그거를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 아마 쉬운 예를 보시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요. 엄마가 밥을 해요. 밥 먹어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고 가죠? I'm coming 이러죠. I와 am coming이 있어요. 근데 뒤에 coming의 어떤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바로 이런 동사를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지금 4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ran을 한번 볼게요. I ran. 나는 뛰었어. 뒤에 뛰는 거에 대한 대상이 필요한가요? 물론 뭐 어떻게 뛰었다, 왜 뛰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붙을 순 있지만 그것이 주어가 하는 그 run이라는 액션의 어떤 대상이 되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intransitive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요? I ran fast.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fast가 주어가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어가 하고 있는 이 동작의 대상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어가 하고 있는 그 동작을 그냥 설명해 주는 하나의 부사라고 하죠, 우리가. adverb. verb에다가 더했다. 그래서 adverb. 부사. 부가적으로 약간 더해진 말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I ran fast. 그런데 어디에서 빨리 뛰었는지 또 adverb가 붙어 있죠. 그런데 adverb는 하나의 단어인 반면 in the race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dverbial phrase라고 합니다. 즉 phrase라는 건 그냥 단어가 2개 이상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됐으면 phrase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ran이라는 동사, run의 과거죠. 이게 바로 1형식을 말해주는, 1형식이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그런 동사라는 거, 동사의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I ran in the race. 여태까지 한 말이고, as fast as I could. 이 부분이 재미있어요. as fast as I could.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요. 주어, 동사. 이거 clause예요. 여기 주어, 동사. 이거 clause네요. 여기 마침표도 보여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sentence라고 한다. 여기는 clause구나. 여기도 clause구나. 동작을 설명해 주는 어떤 부가적인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adverb, 부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전부 adverbial claus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clause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뛸 수 있는 한 최고로 빠르게 경주에서 뛰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일형식 문장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clause가 하나 더 붙고 아무리 phrase가 더 늘어나고 꾸며주는 말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일형식은 계속 일형식인 거예요. 왜? 이 본동사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일형식 동사 sleep, come, smile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동사들은 뒤에 어떤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intransitive verb라고 부르며 그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인 1형식을 만든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그 두 번째는 complex intransitive verb입니다. 당연히 문장의 2형식을 지정해주는 그런 동사들이겠죠. 우리 겨우 지금 intransitive verb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complex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complex라는 거는 뭔가 복잡한이라는 뜻인데 왜 복잡해지냐 하면 바로 주어, 동사 그 이외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complement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즉, 복잡하게 뭔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complement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intransitive verb.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어에서는 linking verbs라고 부릅니다. complem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 문법에서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어라고 부릅니다. 보충해주는 그런 말이다. 누굴 보충해주냐에 따라서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충해준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주격 보어의 경우 complement와 주어가 같다. 목적격 보어의 경우 목적어와 보어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컨셉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I am a boy 아시죠? I가 결국 a boy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am. 그래서 완벽하게 equal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I am tired. 아, 나 지금 피곤해 할 때. 내가 바로 tired 한 겁니다.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는 어떤 단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사를 우리가 complex in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intransitive verb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는 필요하지 않겠죠. 만일에 complex transitive verb라면 목적격 보어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두 번째에서 다루는 이 형식에서는요. 목적격 보어라는 말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주격 보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에 보충되는 말로서 주어가 하는 액션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보충되는 말. 이것을 바로 주격 보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주격 보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명사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subject complement를 필요로 하는 complex intransitive verb의 종류 첫 번째, 바로 감각 동사들인데요. 자, 예문으로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I feel sick. 나 아픈 것 같아. 그런 뜻이죠. I am sick으로 바꾸더라도 말이 그대로 되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주어가 그대로 complement와 일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That sounds good. 아,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게 들린다 라는 동사죠. 그 소리가 그 방금 말한 사람, 그 말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도 주어와 complement가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괜찮기 때문이죠.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피곤한 것도 당연히 너가 바로 피곤한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퀄 관계가 성립하고요. This milk tastes weird. 자, 이 우유 맛이 이상해. 자, weird한 것의 바로 그 대상은 주어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taste 대신에 the milk is weird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The perfume smells sweet. 그 향수는 달달한 냄새가 나.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달달한 것은 바로 그 향수인 거죠. 이 5문장의 공통점은 complement들이 모두 주어를 설명하는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의 말이며
동사의 대상은 전혀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intransitive verb이기 때문에 그 액션에 대한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를 설명해주는 complement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complex intransitive verb의 그 두 번째, 그야말로 as known as linking verbs라고 불리는 비동사와 그 비슷한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예문으로 보실게요. The children were happy. The children seemed happy. The children became happy. 여기 비동사 seemed,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혹은 became, 뭐뭐해졌다. 이런 동사들은요, 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와 complement 사이에 비동사 equal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seemed, became 대신에 비동사 were만 있다 하더라도 주어와 complement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그닥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complement 자리에 지금 adjective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는 intransitive verb는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우리 transitive ver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itive verb가 뭔지는 알겠어. 무슨 말이냐?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의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어가 하는 액션에 대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transitive verb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 mono가 뭐죠? mono가 뜻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대상이 한 개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즉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는 타동사를 우리가 monotransitive verb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모두 끝났어요. I read the article. 나 그 기사 읽었다. I read the same article to my children. 나는 그 똑같은 기사를 내 애들한테도 읽어줬어. 세 번째 문장 볼게요. I read in the article. 이번에는 the article 앞에 뭐가 붙었죠? in이 붙었어요. 따라서 이만큼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that 이하의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약간 옅은 그린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다시 볼게요. I read in the article. 빼버려도 되고요. That COVID-19 can be deadly. COVID-19에 걸리면 deadly,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읽었어. 네 번째 거 볼게요. I read it too. 나도 그걸 읽었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옅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noun phrase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관사이기 때문에. noun인 거 보이시고요. noun인데 가운데 adjective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noun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니까 우리가 noun phrase라고 말을 붙여볼게요. article은 article인데 앞에 두 문장에서는 noun과 noun phrase를 역할을 했던 애가 여기서는 지금 adverbial phrase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in the article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해도 된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살짝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read 했던 부분의 대상이 됐던 것, 즉 읽은 그 액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나오죠. that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noun clause라고 부릅니다. claus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주어와 동사가 보여야 되겠죠.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거. it. 짧고 굵은 단어지만 이거 pronoun이라고 하죠. pronoun도 noun이에요. 따라서 아하, 제 목적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목적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noun, 명사이거나
명사 구이거나 아니면 명사절이거나 아니면 대명사구나.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동사를 우리가 monotransitive verb, 한국말로는 그냥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쉬어가는 코너 팝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is perfume smells sweet. 아까 했던 문장이네. 두 번째, She smelled the perfume. 이건 좀 다른데? 힌트까지 드렸어요. 위에 거는 equal이 붙어 있고 밑에 거는 equal이 아니네요. 각각의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 주어와 동사 말고 그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관계,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어, perfume, sweet. perfume이 바로 sweet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기만 하는 linking verb의 한 종류인 거죠. 사실 이건 linking verb라기보다는 그냥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외우기 쉬우시게 linking verb라고 하나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She smelled the perfume에서 smell은요. 어떠한 냄새가 나 라는 동사가 아니라 무엇을 냄새 맡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같은 스멜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 였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무엇의 냄새를 맡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묘사한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면 주어가 perfume인가요? 아니거든요. 주어는 smell을 하고 있을 뿐 그 smell을 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바로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object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3형식, 첫 번째 문장은 2형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장의 4형식을 구성하는 ditransitive verb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말도 좀 길어요. 잘라볼게요. ditransitive. transitive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로 나눌 걸 그랬어요. transitive verb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생각을 금방 나시죠? 생각나시죠? die는요. by나 die가 number 둘을 뜻해요. double을 뜻합니다. 따라서 transitive verb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하필 두 개 필요한 그런 동사를 우리가 di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aka as known as give라고 써놨죠. 제가 여기에 드린 give뿐만이 아니라 뭐뭐 해주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동사들이 다 ditransitive verb가 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예문, I will bring you a sandwich. 내가 너한테 샌드위치 하나 가져다 줄게. You, ditransitive verb의 첫 번째 object이고요. A sandwich, 두 번째 object입니다. 너에게 샌드위치를 가져다 줄게.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I read my baby a story before bedtime. 나는 내 애기한테 잠들기 전에 스토리를 읽어줬어. 여기에 my baby 읽어주는 대상이고요. 뭘 읽어줬나? 두 번째 object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요. I bought my friend a nice shirt for his birthday. 내 친구한테 a nice shirt를 선물로 줬어. 사줬어. birthday였다네요. She made me a warm cup of tea.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줬어. My mom would sing me. 자, 이 would는요. 나중에 우리가 조동사 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뭐뭐 하곤 했다라고 그냥 지금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a lullaby를 불러주시곤 했어. When I was a kid. 내가 조금 했을 때. 지금 제가 두 줄씩 쳐진 것이 보이시나요? 한 문장당 두 개씩 목적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를 우리는 indirect object 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를 direct object 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목적어는 그 대상 뭐뭐에게 하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give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모든 동사들이 다 right transitive verb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5형식의 마지막 문장의 5형식을 결정하는 5형식 동사 complex transitive verb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omplex 하면 기억해야 될 거 기억나시죠? C 하면 C 떠올리셔야 됩니다. complement라는 단어, 보어라고 아까 짚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complement의 단어 속에는요, 이 E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I로 바뀌면 무슨 뜻이 되나요? 칭찬이라는 뜻을 갖는 compliment가 됩니다. 이게 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단어예요. 위에 것도 아래 것도 소리는 compliment이지만 E가 붙은 I는 보어, 보충하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갖는 그런 단어고 compliment는 우리가 칭찬이라는 뜻을 갖는 그런 단어라는 거 짚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compliment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모든 compliment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equal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complex intransitive verbs는 따라서 subject complement가 필요할 거고요. 왜? intransitive verb니까요. 주어에서 넘어가는 액션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주격보어만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complex transitive verb는 object complement가 필요합니다. 주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예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She was warm. 애가 좀 열이 났나 봐요. 그 여자아이 약간 뜨끈하던데 이런 뜻입니다. 주어와 주격 보어의 관계 가운데에 비동사 보이시죠? 당연히 이퀄 관계가 성립하고 따뜻한 대상은 바로 그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linking verb라고 하고 type 2 이 형식으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She kept it warm. 그녀가 주어예요. 당연히 얘는 동사겠죠. 그런데 it을 그것을 아까 warm cup of tea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따뜻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즉 따뜻한 대상은요. object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cup of tea를 따뜻하도록 유지를 한 거기 때문에 따뜻한 것은 주어랑은 관계가 없고 그 목적어가 따뜻한 것이죠. 따라서 이 둘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주어는 그 액션을 취했을 뿐 따뜻하다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 보어가 됩니다. 따라서 transitive verb에 딸려 있는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object complement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형식을 우리는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모든 컨셉을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complement의 개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적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사의 이름들 5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모르셔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He arrived. 그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he was ready.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He bought some flowers. 그는 꽃을 좀 샀죠. He gave her the ring.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He made her happy.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이 모든 문장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각각 문장의 O 형식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문장, 그가 주어겠고요. 그리고 arrive, 동사예요. 그 뒤에 주어가 무슨 액션을 취했는지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것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을 1형식. 두 번째 문장,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complement.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된 것이 누구였냐? 바로 주어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s라고 여기 붙였지만 저는 간단하게 붙이지 않을게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와 그 보충해주는 말 사이에 그 관계가 equal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형식으로 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그가 샀어요. 뭘 샀나요? Some flowers. 꽃을 샀대요. 목적어죠? 샀는데 뭘 샀는지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응, 샀어. 뭘? 하고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주어가 한 액션의 대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3형식, transitive verb, 기억나시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give, 대표죠. 기억나시죠? 누구누구에게 목적어 첫 번째 거 나오고요. 무엇을 목적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걸 사형식이라고 하고요. 자, 다섯 번째. 결국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는 만들었어요. 누구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거죠. 행복한 대상은 누굽니까? 그인가요? 그하고는 상관없는 그녀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행복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것이 적당한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목적 보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장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구문을 정리할 경우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 구조를 가진 아이들로 문장의 오형식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영상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